예, 고종현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주식 스트라이크 쇼 2부, 다시 찾아뵀는데요. 일단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의 시간, 갖기 전에 시장 잠깐 보고, 그리고 오늘은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세 종목과, 그리고 오늘 이후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 세 종목을 다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 6종목을 오늘 종목을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좋지가 않아요. 날씨는 참 벚꽃도 피고 좋은데 감기가 지난주에 잠깐 들었었는데 목이 아직 성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준비된 프로필 보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함과 안정성 추구,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의 투자와 매매의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장이 체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합선 출발 이후에 시장이 0.4%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장에 좀 강하다가 후반에 좀 밀리면서 이런 장은 종가 자체가 하락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하더라도 장중 흐름상에서의 체감은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보고 넘어갈 건데요. 제가 이제 첫 회 1회 시간에 이제 시장의 좀 큰 틀에서의 말씀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설명을 해드리면서 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갭이라는 건 이제 아침에 시초가가 갭상승이 나오거나 갭하락이 떨어져 나오면서 형성되는 어제 저가와 오늘 고가 사이에 이제 빈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을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1회 때 이제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화면이 보시면 이쪽입니다. 지난 이제 2231포인트를 확인하기 직전에 시장이 이쪽에서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전일 고가와 전일 저가 사이에 이제 빈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이 이후에 이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수치를 한번 보시면요. 이날의 고가가 2169포인트, 약 2170포인트 영역권이고 그 다음 날의 저가가 218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170포인트와 2183포인트 사이에 있었던 이 빈 공간에서 매매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거나 판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제 시장이 2231포인트의 흐름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이후에 하락을 하는데도 이날의 저가를 보시면 2173포인트예요. 그러니까 2170포인트에서 2173포인트에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비어있는 공간. 누구도 매매를 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갭은 결국에 메꿔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이제 작년에 이제 5월 시장의 조정을 받고 나서 시장이 재반등이 들어가더니 2170포인트 영역권을 터치를 하고 그 이후에 8월 시장 급락 직전에 나타났던 갭 소멸 이후에 이제 나타났던 저항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평선 하나를 딱 그었을 뿐인데 계속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갭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도 이제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2231포인트의 확인 이후에 5월 조정을 겪는 데 있어서도 왜 하필 2020포인트, 203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영역권에서 시장이 지지를 확인을 하느냐. 그것이 이제 작년 3월 달에 만들어놨던 갭이 있기 때문에 작년 3월 달에 만들어놨던 갭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시면요. 자, 이쪽 구간인데요. 이쪽 구간을 한번 잘 보시면 이날이죠. 3월 24일과 3월
5일 사이에 시장이 전일 종가 대비 갭상승 출발을 하고 음봉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밑꼬리가 지금 전일 고가를 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겨놓은 공간으로서 이후에 시장이 추가 상승이 일어나더라도 하락을 주면서 이렇게 메꿔버리는 거죠, 갭을. 네.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 만들어놨던 갭은 5월 조정과 6월 조정을 주면서 메꿔버리고,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시장 상승이 들어가면서 만들어놨던 갭은 5월 조정 이후에 시장이 재반등이 들어가면서 7월 달, 8월 달에 메꿔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소멸갭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장에서 이제 미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그 종가 자체가 이제 스페인 우려다 뭐 경기 우려다 해가지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1% 이상 하락 마감을 한 상태에서 우리 시장도 이제 개파락이 들어왔잖아요. 자, 이쪽을 잘 보시면 어제예요, 어제. 어제 이제 개파락이 나온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제 개파락이 들어온 상태에서 양봉이 왜 나왔냐면, 분봉상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지난주에 시장이 1990포인트 영역권에서 이제 갭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 갭을 이제 어제 메꾸는 작업을 한 건데요. 이쪽을 한번 잘 보시면 지난주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이 1990포인트와 1980포인트 영역권에서 빈 공간을 만들어 놓게 돼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개파락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주고 이 빈 공간을 모두 메꿔버립니다. 이렇게. 예.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일간 흐름상에서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하락을 하면서 만들어놨던 갭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만들어놨던 갭은 어제장에서 메꾼 거고요. 4월 6일자와 4월 9일자,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요일과 지난주 월요일 사이에 만들어 놓은 갭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갭이 살아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이후에 소멸갭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표치가 이날이죠. 갭이 나온 그 4월 6일자의 저가가 2022포인트라고 한다면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2022포인트의 반등 목표치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제가 이제 1회 시간대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던 것인데 약간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어렵게 좀 저 갭이라는 게 뭔지 왜 메꿔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확대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갭이라는 건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어제의 종가가 1,000원이에요. 1,000원. 어제의 종가가 1,000원입니다. 어제의 종가가 1,000원이다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무조건 1,000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950원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개파락이 나오면서 950원에서 출발할 수가 있고, 반대로 갭상승이 나오면서 1,100원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가 1,000원이에요. 어제 종가가 1,000원, 어제 종가이자 고가가 1,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1,100원이다라고 했을 때 1,000원과 1,100원 사이의 가격선에서는 누구도 사고팔고를 못하는 거죠. 아침 시초가가 1,100원이니까 1,050원이 오질 않았잖아요. 1,050원이. 그러니까 어제 종가와 고가가 1,000원이다.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1,100원이다라고 했을 때 어제 오늘 사이에 1,050원에서 매매를 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산 사람도 없고 판 사람도 없는 겁니다. 1,050원뿐만 아니라 1,090원도 마찬가지고 1,010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갭이에요. 어제 종가가 여기잖아요. 그 다음 날에 저가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 사이 구간에서는 사고 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그쵸? 자, 2주 전에 금요일이에요. 2주 전 금요일의 캔들입니다. 2주 전 금요일의 캔들과 지난주 월요일의 캔들이에요. 2주 전 금요일의 저가가 여기에요. 지난주 월요일의 고가가 여기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가격선에서는 누구도 매매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저가가 2022포인트고요. 예, 2022포인트고요. 이쪽에서의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의 고가가 한 2005포인트 됩니다. 2005포인트. 그러니까 이 구간 사이에 매매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2017포인트, 2015포인트, 2013포인트 난 주식을 2주 전에 팔았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세요. 자, 지난주 목요일이고요.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수요일은 예, 제가 아까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만든 갭이라고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시장이 쉬었잖아요. 총순 때문에. 그렇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화요일과 수요일이에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화요일과 수요일이 아니죠. 화요일과 목요일이죠. 예.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인데 이 목요일 날의 캔들 모양 형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이건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고 너무 베이스라서 예.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캔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윗꼬리가 어떻게 달리고 양봉이 어떻게 나오고 윗꼬리는 또 어떻게 달리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양봉 캔들이에요. 밑꼬리만 달린 양봉 캔들입니다. 윗꼬리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그날의 종가가 고가라는 뜻이에요. 최고가. 그 장중에 기록했던 최고가가 종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시 땡 하면서 산 사람은 그날 가장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날의 고가와 지난주 목요일의 고가와 지난주 화요일의 저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이. 자, 차트에 수평선만 좀 하나 그려볼게요. 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지금 수평선이 두 개가 있는데 빈 공간이 있잖아요. 빈 공간이. 그걸 어제 메꾼 거예요. 시장이. 자, 다시 이해하시기 쉽게 이전으로 돌아가서요.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우리 시장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던 위치에서의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수평선이 보이시는데 이 수평선 사이의 공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수평선 사이의 공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선을 두 개씩 그었잖아요. 두 개씩. 밑에 있는 수평선 두 개는 여기서 형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자, 밑에 있는 수평선 두 개는 여기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갭상승이 다음날 나와버리다 보니까 전날 고가와 다음날 저가 사이에 그 가격선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 밑에 있는 수평선은 결국에는 5월 조정을 주면서 메꾼다라고 했습니다. 5월 조정을 주면서 메꾸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수평선 두 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빈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 자, 보세요. 2173포인트 종가 고가 형태에서 다음날 갭상승이 나와요. 그쵸?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고 우상향 유지하다가 2231포인트의 신고가를 쓰고 등락을 펼치면서 내려오다가 지금 보시면 이쪽에 있는 갭은 여기서 이제 메꿔주잖아요. 근데 빈 공간이 또 생겼어요. 내려올 때 음봉을 이렇게 주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개파락을 또 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는 겁니다. 보통 그 갭의 형태 같은 경우는 소멸 갭이나 생성 갭 그리고 뭐 아일랜드 갭이 있는데 아일랜드 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떨어진 섬 같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시세가 상승을 하다가 갭 상승이 나오고 땡겨 나가다가 하락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내려왔으면 이게 이 갭이 지금 위쪽에서 올라가면서 만든 갭이 내려오면서 메꿔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일랜드 갭은 달라요. 갭 상승 땡겨 나가다가 내려올 때도 갭 하락. 이렇게 되면 올라갈 때도 만들어 놓고 내려올 때도 만들어 놔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 아일랜드 갭이 나온 겁니다. 올라갈 때도 2173포인트 영역권은 갭 상승으로 뛰어넘었고요. 내려올 때도 2173포인트 영역권은 갭 하락으로 뛰어내려와서 시장이 5월 조정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이 아일랜드 갭은 이후에 추세를 새롭게 생성을 하면서 결국에는 메꾸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신고가가 나올 때 우리가 지금 조금 디테일하게 봤던 구간이 이쪽 구간이에요. 올라갈 때 갭상승, 내려올 때도 갭하락. 그렇죠? 이후에 5월 조정, 6월 조정 거치면서 메꿔버리죠. 빈 공간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 보세요. 자,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전에는 올라갈 때도 뛰어넘어서 갭으로 뛰어넘어서 올라간 구간이고 내려올 때도 뛰어내려와서 이제 남겨놓았던 구간인데 여기서 보면 캔들이 지금 뭉쳐 있잖아요. 가격선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일랜드 갭을 메꾼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지난주 이번 주 사이에 우리 시장 한번 잘 보세요. 지난주에 이번 주 사이에 만들어놨던 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이죠. 금요일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고가 사이에. 이 갭은 어제 갭하락 양봉을 주면서 미증시 하락으로 인한 갭하락 양봉을 주면서 메꿨잖아요. 빈 공간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근데 이쪽을 한번 보세요. 2주 전 금요일과 지난주 월요일 사이에 갭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2022포인트. 앞에서 보셨듯이 메꿔져야 되는 갭. 소멸갭이라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더라도 이전에 이제 그 4월달, 5월달에 우리 시장이 신고가가 나올 때 만들어놨던 갭을 5월과 6월 조정, 두 달여간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반등이 들어가면서 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 갭이라는 게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그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참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변동성이 크잖아요. 하루 이틀,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 구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시장 안에서는 갭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을 읽기가 편해요. 자, 제가 이제 강의로 좀 넘어가는데요. 이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테크니컬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차티스트들. 예. 기술적 분석을 좀 중요시 생각을 하고 그 분석 비중을 상당히 좀 높게 차트에 두고 시장을 해석하거나 종목을 해석하는 사람들인데요. 저도 이제 그 차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맹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차트를 만드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청자분들.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시장의 가치가 만드는 게 차트예요. 시세의 흐름은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뭘 보고 차트만 보고 뭐 100명이면 100명 다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가지고 있는 듯한 미래를 예지한다라는 관점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확률과 통계를 내서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논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말 그대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 예상이라는 건 점쟁이처럼 뭡니까? 점쟁이처럼 뭡니까? 100%의 확신을 가지고 미래엔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가 나올 당시뿐만 아니라 1회를 못 보신 분들은 1회 녹화 방송을 꼭 챙겨보세요. 제가 2002년도, 2003년도부터 시장이 우상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조정기에 나타났던 갭의 소멸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랬던 예를 들어서요. 10번이에요. 10번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10번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10번에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8에서 9번은 A라는 것에 의해서 A라는 것에 의해서 10번의 사건이 터졌어요. 그중 8, 9번이 A라는 것에 의해서 터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8, 9번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전에도 갭이라는 건 소멸이 됐었다. 갭이 한 10개가 나오면 9개는 소멸이 되더라. 근데 또 지난주에 갭이 하나 더 나왔다. 확률적으로 보시면 이번에도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가능성. 주가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논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있을지는 몰라도 100%의 확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이유 자체는 시청자분들도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작년 2231포인트 최고가 기록 시에 아일랜드 갭이 생성이 됐고 7월 중 반등으로 소멸됐다. 5월 조정, 6월 조정 바닥을 찍고 반등이 들어가면서 소멸이 됐다라는 뜻이고, 지난주 목요일 1990포인트 영역권에 있던 게 어제 개파락 양봉 나오면서 소멸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4월 6일과 9일 사이에 갭 반등으로 소멸이 전망된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게 이제 패턴입니다. 오늘 주 강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앞의 내용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뭔지,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간단히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자각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패턴이라는 건데요. 패턴. 자, 작년 8월 달이에요. 작년 8월 달 2150포인트 영역권에 걸쳐져 있던 우리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6일 동안 450포인트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죠.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리먼브러더스 사태보다 더한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그 흐름상에서의 일관된 패턴이 시장에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이 당시에 우리 리치맵 회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도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나가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고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지나간 상태에서는 말 그대로 강의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패턴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게 그 화면을 저를 좀 비춰주시면서 이렇게 좀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좀 작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니터 이거를 전면에 쏘자니 제가 안 보여서 저는 좀 싫고요. 아무튼 이 상태로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4번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4번의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자, 8월 시장 조정 이후에 반등이 들어가고 개파락 음봉이 나오죠. 개파락 음봉이 나온다라는 것은 빈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빈 공간. 자, 보세요.
개파락 음봉에 개파락 음봉이죠. 개파락 음봉에 하루를 쉽니다. 하루를 쉬어요. 추가 하락이죠. 추가 하락. 전일의 저가보다 그 다음날의 저가가 낮아요. 그렇죠? 전일의 저가보다 다음날의 저가가 낮습니다. 개파락 음봉에 하루 쉬고 갭상승. 여기서는 이제 갭상승 양봉이 나온 거죠. 자, 이건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지금. 자, 그리고 그 다음 반등이 들어간 이후에 자, 이쪽을 한번 잘 보세요. 개파락 음봉에 하루 쉬고 다음날 갭상승. 여기서도 말 그대로 개파락 음봉이면 빈 공간이 생겼죠. 자, 보세요. 이쪽에 개파락 음봉을 만들어줄 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개파락 음봉 하루 쉬고 갭상승 반등 들어가면서 메꿔버리는 겁니다. 빈 공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반등을 주면서. 자, 이쪽도 한번 보세요. 개파락 음봉에 하루 쉬고 하루 쉴 때는 전날의 저점보다 저점이 낮죠. 쉬는 날의 저점이 낮잖아요. 그리고 갭상승을 주면서 빈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갭의 소멸입니다. 갭의 소멸. 자, 두 번의 같은 패턴이 지금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반등이 들어가면서 갭을 소멸시킨 다음에 하락을 하는데 또 개파락 음봉이 나옵니다. 개파락 음봉. 개파락 음봉을 주고 하루 쉬면서 전날의 저점보다 하루 쉬는 날의 저점이 전날의 저점보다 낮아요. 화면으로 보시기에는 비슷하게 보이시겠지만 자, 보세요. 이날이죠. 이날의 저점이 1743포인트, 43.78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42.91포인트죠. 0. 몇몇 포인트의 차이가 나긴 하지만 엄연히 하루 쉬는 날의 저점이 낮습니다. 갭하락 음봉을 준 상태에서 하루 쉬고 다음날 갭상승을 다시 줘요. 갭상승을 다시 주면서 밑꼬리로 갭을 메꿔버립니다. 자, 세 번째 같은 패턴이 나온 겁니다. 자, 반등을 준 상태에서 또 한번 보세요. 개파락 음봉에 하루 쉴 때 전날의 저점보다 그 당일의 저점이 낮다. 그리고 다음날 갭상승. 그쵸? 갭상승을 주면서 개파락 음봉을 준 날에 갭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이게 갭의 소멸이에요. 4번입니다. 4번. 2달 동안. 항상 저점이 이거를 그냥 시청자분들이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예?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개파락 음봉을 준 상태에서 하루 쉬고 다음날 갭상승이 들어갔다. 그리고 반등이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개파락 음봉에 하루 쉬고 갭상승 들어가고 반등 들어가고 그러면서 갭을 메꿔주고요. 그럼 뭡니까? 개파락 음봉을 준 다음날 주식을 샀으면 반등 들어가면서 못 깨먹죠. 이해들 하시겠죠? 4번이에요, 4번. 4번이나 같은 패턴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위치가 더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개파락 음봉에 하루 쉬고 이날은 전날 저점 이탈이죠. 개파락 음봉의 저점을 이탈시켜 놓는 하루 쉬는 흐름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패턴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패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같은 패턴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주식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라는 것이 정말 당연하고 예, 누구나 다 아는 얘기들이지만 실제로 내가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잊어먹는다 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쪽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개파락 음봉에 하루 쉬고 양봉, 또 개파락 음봉에 하루 쉬고 양봉, 개파락 음봉에 하루 쉬고 양봉, 개파락 음봉에 하루 쉬고 양봉인데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10월달
첫 거래일입니다. 10월 첫 거래일. 10월 첫 거래일에 여기 시장이 1960포인트 영역권에 마감을 했던 그 시장이 다음날 출발을 하는데 1700포인트 밑에서 출발을 해요. 개파락을 줬잖아요. 개파락을 줬는데 이전에는 개파락만 줬다 하면 음봉을 주고 다음날 하루 쉬면서 반등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개파락 음봉, 개파락 음봉, 개파락 음봉. 10월 첫째 날은 어떻습니까? 개파락 양봉입니다. 양봉. 자, 시청자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게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간다. 주식이라는 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간다. 아무리 시장이 나쁘다라고 해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개파락 음봉을 줬다라는 것은 아침에 시초가가 떨어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파니까 내려온 거고요. 개파락 양봉이 나온 이유는 떨어져서 출발은 했으나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서 마감을 한 거잖아요.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 연출이 된 거죠. 항상 저점을 잡을 때면 개파락 음봉에 전날 저점하는 하루 쉬는 캔들이 한번 나왔다가 반등이 들어가곤 했는데 10월 첫째 날은 개파락을 주니까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양봉을 준 겁니다. 양봉을. 자, 개파락 양봉이죠. 개파락 양봉. 개파락 양봉에다가 그럼 다음날 한번 보니까 다음날 혹시 이거 개파락 음봉 주다가 개파락 양봉 주고 하루 쉴 때 전날 저점 이탈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다음날 보니까 갭상승이 나오긴 나왔지만 음봉이 나옵니다. 맞나 보네 라고 했는데 다음날의 밑골이, 그러니까 다음날의 저점이 개파락 후 양봉을 준 저점보다 높아요. 높습니다. 여기서 저점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어제 예를 들어서 1990포인트가 저점이에요. 근데 오늘 1991포인트가 저점입니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는 게 주식. 그쵸? 파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전날보다는 덜 했다라는 거죠. 덜 했다라는 거. 개파락 음봉에 하루 쉴 때 전날의 저점을 이탈했다라는 것은 전날 개파락 음봉을 줬다라는 것은 하락 후에 파는 사람이 하락을 했는데도 파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매도세가 강한 날의 저점을 추가적으로 이탈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날 매도세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쪽 위치는 완전히 다르죠. 개파락을 주니까 오히려 매수세가 붙고, 그 다음날 음봉을 주는데도 장중에 하락을 주는데도 전날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전날보다의 매도세가 약화됐다라는 뜻입니다. 그 10월 개파락 양봉에 전날 저점을 하지 않은 그 다음날,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그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8월 시장 급락 이후에 개파락 음봉 하루 쉴 때는 계속 혼조죠. 혼조. 근데 여기서 변화된 패턴을 한번 주니까 시장이 어떻습니까? 올라갑니다. 그렇죠? 패턴이라는 것도 외우지 마세요. 예. 차트 보시면서 발견하시면 됩니다. 발견하시면 되는데 N자형이다, 깃발형이다, 플래그형이다, 외우지 마시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캔들 모양이 어떻느냐, 저점의 수치가 어떻냐, 고점의 수치가 어떻냐, 시초가는 또 어땠냐,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리는 게 주식, 이 본질을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일단 강의는 이 정도인데, 예, 제가 오늘 목을 사실 방송하면서 조금 좀 약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어요. 아무래도 이제 매일같이 쓰는 게 그 목이다 보니까. 근데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종목 지금 바로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세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과 LMS 그리고 참엔지니어링 이 세 종목인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뭐 주식 스트라이크 쇼 1, 2부를 이제 같이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주 월요일 일부에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지금 이 시간이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오늘까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보합선 마감을 했나 그랬을 텐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복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면 자 보세요. SK 이노베이션. 예. 자, SK 이노베이션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총선 때문에 하루 쉬었잖아요. 선거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월, 금, 목, 화. 예, 이날이죠. 이날. 월요일 16만 원대에서 월요일 날 추천을 수용 씨한테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인데요.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이 뭐 하는 회사인지. 보시면 뭐 유가 상승률이나 원가 부담. 사실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게 정유주의 주가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란바락제에 따라서 워낙 유가가 빠른 속도를 가지고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가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정제 마진을 얻는 정유업체들에게는 원재료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뭐 마음대로 가격도 못 올리고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 정제 마진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적 둔화에 대한 전망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내렸었죠. 제가 이제 지난주 직전에 뭐 추천드리기 전까지만 해도 2월 고점으로부터 계속 흘러내렸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처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싸다라는 거였어요. 싸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참 엔지니어링이나 LMS도 마찬가지인데요. SK 이노베이션은 해외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PR이 9배 수준입니다. 나쁘지 않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건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6배 수준이에요. 아무래도 시장 시장 상황에 이제 시장 수급 상황에 겹치다 보니까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사이에 말씀드렸던 단가 대비해서 조금 올라온 상황이긴 한데 실제로 16만 원짜리가 지금 17만 2천 원 간다라고 해서 대단히 비싸진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후에 이제 조정 국면이나 눌림목 국면을 좀 살펴보시고 약간의 이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나쁠 것이 없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상에서는 간단하게 할게요. 오늘 종목을 좀 많이 봐야 돼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저점이죠? 저점이 나오고 지지받고 또 한 번 지지받고 바운딩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가권의 위치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수렴권이에요. 수렴권이라서 지금 현재 뭐 하루 이틀 정도 4, 5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눌림목 나온다라고 해서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가권 나왔고요. 목표치 20만 원. 이렇게 보고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LMS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LMS하고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는 명분 자체가 얘네들 역시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안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네들을 지금 이미 악재 선반영, 가격이 하락한 상황 속에서는 외면할 필요가 없다. 나쁘다 해서 이 가격 온 거 아닙니까? 에?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27,000원짜리였어요. 27,000원짜리가 지금 13,000원입니다. 물론
많이 내려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가 이만큼 내려오는데 뚜렷한 명분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적 둔화에 대한 부분도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 이상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하다라는 거죠. 과하다라는 거. 실적이 반토막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3, 4분기에 실적 이익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기전자 부품주로서. 그래서 지금 과매도 국면, 그렇죠? 과매도 국면과 이후 성장하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죠. LMS, 태블릿 PC 수요를 위한 매출 확대, 예? 뭐 이런저런 얘기들입니다. 이런 거는 뭐 다른 뭡니까 이 센티비 이제 시청하시면서 참 그쵸? 종목 하나 소개하면서 뭐 이건 뭐 매출이 어떻고 뭐 영업이익이 어떻고 이익률이 어떻고 참 많이 들으셨을 텐데 중요한 건 시세예요. 중요한 건 시세.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내용은 매출이 이익 모멘텀이 반토막 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 종목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뭔가 나쁘기야 나쁘니까 기관 애들 외국 애들 팔면서 지금 시세가 내려온 거죠. 과하게 내려왔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12,400원 확인 이후에 처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단가가 이날이에요. 이날 종가가 얼마인가요? 12,750원. 13,500원이거든요. 오늘 종가 해봤자 오늘 고가 해봤자 13,900원, 14,000원 수준인데 얘도 지금 한 5, 6% 올랐다라고 해서 대단히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예, 여전히 저렴합니다. 종목의 이제 목표가나 손절선이나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참고적으로 더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VOD, 녹화 VOD 확인하시거나, 리치맵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자료들이 많아요. 자, 참 엔지니어링인데요. 참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 부품. 예. 참 엔지니어링은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참 좋은 종목인데, 정말 참 좋은 종목인데, 시장이 알아주질 않는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주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이 참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성장 모멘텀, 그냥 뭐 반도체 장비 사업 부분에서 성장 모멘텀을 달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외국 애들이 내려오잖아요. 주가가 3,700원부터 계속 흘러내립니다. 2,500원까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누가 그렇게 사나요? 계속 흘러내리는데 외국 애들이 계속 사고 있는 거죠. 예. 시청자분들도 시장 안에서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로스컷이라는 걸 합니다. 내려오면 리스크 관리 손절매라는 걸 해요. 근데 얘네들은 내려올 때마다 지금 계속 물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단가가 이날이에요. 첫 양봉이 뜬 날입니다. 저점이 새롭게 잡힌 위치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린 구간이기도 해요. 마우스가 좀 안 되네요. 자, 이쪽인데요. 이날입니다. 이날. 2,565원의 저점이 만들어진 날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날 지난주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보고 다음날 샀다라고 해도 외국 애들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예? 자, 2,600원 선에서 지금 뭐 150원 정도 올랐습니다. 얘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종목군들의 복귀를 다음 주에 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른감이 있는 건데요. 아무튼 뭐 순저선 잡는다라고 하면 2,565원 정도 잡으시고 눌림목 나오면 가볍게 매수하세요. 가볍게. 예? 돈 잃을 종목은 아니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이제 새 종목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또 빨리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STX 엔진, LG, 두산지주. 예. 자, 간단하게 좀 볼게요.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수용 씨한테 말씀드리면서 LS 살 거냐, STX 엔진 살 거냐, 두 개 이제 선택하시라라고 했는데,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수용 씨 포트에 두산 엔진이 있었잖아요. 예, 같은 기계, 조선 부품 쪽에 종목이 이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버리시고 SL을 사세요. 20%의 비중을 말씀을 드렸는데 30%의 SL을 매수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오늘 SL은 많이 올랐습니다. 자, STX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리스크가 적어요. 리스크가. 어제 이제 설명해드렸듯이 STX 그룹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징적인 것이 중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자주 기록합니다. 자주. 그만큼 가볍다라는 거죠,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차트 말고요. 이거 지금 방송 2부 끝나고 나서 리치맵 홈페이지에서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8시 반에 할 건데 그때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일단 설명부터 좀 빨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위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잡주 아닙니다. 부실주도 아닙니다. 예. 자, 가격 전략 넘어가고요. LG 지주인데요. 제가 두산 지주하고 LG 지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주사들의 할인율이 상당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 안에서의 이제 위치에서 지주사들의 할인율이 상당한데 LG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전기전자향 그룹사. 두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두산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주력 계열사, 두산인프라코어가 손자회사. 그렇죠? 기계중공업 쪽이잖아요. 얘는 두산 같은 경우는 중국향 모멘텀. LG 같은 경우는 미국향 모멘텀, 미국향 소비 모멘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오늘 너무 바쁜데요. 예. 지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주 복귀를 했고, 예. STX 엔진과 LG와 두산은 리치맵 홈페이지 지금 접속하셔서요. 가입하시고 무료로 청취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청취를 하시고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8시 반부터 이제 공개 방송 시작하고요. 차트 보면서 종목 하나하나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리치맵에서 시청자분들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